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6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등기이사 선임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지정학적 위치까지 닮은 우리나라와 대만 주식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결정짓는 배당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력 판매 모델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금리 인하를 망설였지만 꿈틀거리는 소비에 힘을 싣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고민입니다.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리를 3.95%로 25bp 전격 인하했습니다. 10bp 인하를 점쳤던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조치입니다. 그간 위안화 약세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해왔던 인민은행이 주택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등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예정인데 4%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려면 연초 소비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춘제 연휴 기간 소비자 지출이 다소 늘긴 했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판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관광 소비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보다 9.5% 감소하는 등 지출도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중국 경제를 돌려놓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Today, the 5-year LPR cut is also more than market expected. But so it's more about again, as we just mentioned, contagion to curb the contagion risk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rather to stabilize the property market at this moment.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과 위안화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국 당국으로선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걸림돌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벌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대비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이 최대 리스크입니다. 지난해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따라오는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대출금리로 활용되는 1년물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총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없었습니다. AI로의 산업구조 재편, 이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색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이사회 합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이 회장이 이사회로 복귀해 뉴 삼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책임 경영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등기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2022년 사면 복권된 이후 법적인 제약은 사라졌지만 이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무보수 회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과 인천 바이오 공장을 잇따라 점검하며 오너로서의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산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최대치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테슬라 주력 판매 모델의 경우 보조금이 60% 넘게 깎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은 모두 보조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모델 Y 구매 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은 195만 원. 지난해보다 6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지자체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보조금의 비례에 정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모델 Y에 지급할 보조금 또한 약 84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200만 원 낮췄지만 보조금 감소폭이 훨씬 커 실구매가는 200만 원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가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최근 테슬라 등 수입차 메이커들은 가격 인하를 위해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약점인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률을 계산식에 넣어 보조금을 대폭 줄인 겁니다. 테슬라는 물론 중국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실린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역시 보조금이 30%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긴 주행거리를 가진 현대차 기아의 대표 차량들은 보조금 100%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차량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6로 최대 금액보다 40만 원 많은 69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으로 아이오닉 6 후륜 구동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나친 국산차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각국의 정책 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지금 불만들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비용에 대한 것들을 너무 좀 외국계 쪽에서 많이 주지 않느냐.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균형 있게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전기차 수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비싼 환전 수수료 때문에 이 은행 저 은행 비교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가 외환 계좌의 환전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은행권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토스뱅크가 불붙인 환전 수수료 제로 경쟁이 은행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토스뱅크가 내놓은 외환 계좌 서비스는 외화를 사거나 팔 때 어떤 수수료도 붙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 특성상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토스뱅크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ATM에서도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 3주 만에 60만 계좌를 넘길 정도로 흥행하자 위기감을 느낀 은행권도 뛰어들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환전 수수료 포기를 선언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넷은행이 불러온 매기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약 0.3%포인트가량 낮은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고 작년 말 기준 약 9조 원의 대출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경쟁 촉진을 위해 내놓은 주담대 갈아타기 플랫폼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고 금리를 낮춰 시중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규모가 영세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터넷은행. 이제는 전문가들도 당국이 추가 인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많이 들어와야만 매기 효과를 가져와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소비자 후생에 올라가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다 규제를 해제해서 영업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인터넷은행의 숫자를 늘리고 영업 규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 시가총액이 약 3년 반 만에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제치며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6조 3,400달러로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오늘 두 국가의 증시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세로 장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 가까이 오른 상황 속 추가 상승에 성공한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중국의 상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증권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은 꽤 진행됐었고 양해 전까지 일부 반등이 이루어지겠지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된다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일본 증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증시 최근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의 주도주가 수출주 중심에서 내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지수 모멘텀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기시다 정부는 소득세, 주민세 감소 등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 이후부터 빅5 전공의들의 출근을 중단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는데요. 빅5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46%로 높은 편인 만큼 향후 의료 대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전날부터 비대면 의료주의 투자 심리가 대거 쏠리고 있는데요. 나노엔텍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오케이닥을 운영 중인 인성정보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병원 예약 플랫폼 굿닥 서비스를 운영하는 케어랩스, 진료 예약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유비케어 등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관계장관회의에서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또 이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비대면 의료주의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6월 중 미국 나스닥에 입성을 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 소식에 웹툰 관련주들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작년 7월 상장한 Y랩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Y랩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 9.56%를 소유하고 있어 수혜를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 미스터블루, MBT 등 다른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적정 가치를 5조 원 내외로 점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 웹툰의 유일한 비교 상장사인 중국의 웨어그룹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 웹툰의 5조라는 몸값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네이버 웹툰의 상장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웹툰이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마케팅을 통한 유저 저변화 확대 및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가능한 IP 발굴 등 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